이번에 이 4명 중에 2명이 이사진으로 선임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엑슨모빌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해외 언론들이 계속 떠들썩한데요. 엑슨모빌 이사회의 이사진이 총 12명인데 그 중에 2명이 교체됐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대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정말 눈길을 끈 소액 주주죠. 엔진 넘버 1 이라는 곳이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기사를 썼고 이걸 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다닌 곳이 엔진 넘버1이라는 소액 주주인데요. 작년 12월에 설립된 민간 투자회사입니다. 이른바 헤지펀드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엔진 넘버1에서 주장하는 게 기후변화와 기업의 장기 실적을 중요시한다 라고 해가지고 ESG 액티비스트다, ESG 행동주의 투자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엔진 넘버1이 작년 12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타깃으로 한 곳이 바로 엑슨모빌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죠. 근데 여기가 0.02%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엑슨모빌에. 그런데 어떻게 이사진을 2명이나 교체할 만큼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작년 12월에 캠페인을 벌인 게 뭐냐면은 엑손의 전원을 다시 공급할 시간이다 라면서 Re-Energize Exxon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투자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관련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그 반응형 웹페이지 형태를 제작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만 해도 관심을 가지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조그만 신생 민간 헤지펀드가 엑슨모빌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전 언론의 관심을 끌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서포트까지 얻어냈는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번 이변을 두고 예전에 그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단기 주주 환원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사안을 중심으로 ESG 이슈와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수익을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 투자 전략이 성공을 한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넘버1이 어떻게 주주들을 변화시켰는지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캠페인에 보면 첫 번째, 철저하게 숫자로 얘기합니다. 재무적인 수익을 공략을 한 거예요. 이 엑슨모빌 캠페인 페이지에 보면 지난 10년간 주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죠? 배당이잖아요. 주주 배당이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요.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엑슨모빌의 총 주주 수익률을 딱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코로나 이전 이후, 그리고 S&P 500의 동료 그룹들이죠. BP나 쉐브론이나 쉘, 토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엑슨모빌의 총 주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14.8%라는 거예요. 반면에 S&P 500 기업들의 10년 주주 수익률을 보니까 플러스 271%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슨모빌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금력이 악화되면서 배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엑슨모빌이 이제 작년에 한 25조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도 내고, 물론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작년에 다우 지수에서도 거의 92년 동안 속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퇴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2008년도에 이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근데 시대 변화, 기후 변화의 대응이 늦고 계속 석유라든지 정유 이쪽으로만 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방법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론 엑슨모빌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주주들의 마음이 일단 흔들린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엑슨모빌에 딱 4가지 정도를 권고안, 아주 합리적인 공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가 이사회를 고쳐라. 또 하나는 장기적인 자본 활동 규칙을 강화해라.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뭔지를 실행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경영진 인센티브를 재조정해라. 이런 겁니다. 뭐냐? 엔진 넘버1에서 계속 이사회를 고치라고 해가지고 이 엑슨모빌에서 3명의
명의 신규 이사진을 새로 추가하긴 했지만 이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환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엔진넘버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앞으로의 자본 지출이라든지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있어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이랑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카본 트래커, 작년 10월에 카본 트래커라는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엑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계속 성장을 해온 거에 따라 기존 패턴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고비용 자산,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되면 계속 자초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비용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 회사들, 정유 회사들이 계속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포브스도 지적을 했듯이 엑소모빌은 전환을 위한 아무런 총체적인 장기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있다. 앞으로 청정 에너지 시장이 계속 확대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수익성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영진 인센티브는 뭐냐면 다른 S&P 500의 동종 기업들이 뭐 시가총액이 거의 68%나 올랐는데 엑소모빌은 아까 시가총액이 엄청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그 데런 우즈 CEO가 75억 달러, 8조 3천억 정도 이 보상을 받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식의 합리적인 공고안들이 먹힌 거죠. 주주들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의 엔진 넘버원의 전략은 뭐냐면 이사진을 교체하는데 자기들이 추천하는 4명의 이사진을 딱 홈페이지에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프로필에 대해서도 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이번에 이 4명 중에 2명이 이사진으로 선임이 됐는데 한 명은 그레고리 고프, 한 명은 케이사 히탈라라는 곳인데 이 그레고리 고프는 대표적인 석유 마케팅 회사의 엔도버의 CEO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2018년에 선정한 최고 성과를 가진 CEO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케이사 히탈라의 경우는 정유회사 네스트를 세계 최대의 재생 경유업체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를 한 인물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료한 3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또 전략으로는 엑슨모빌의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언론의 관심 계속 끌고 5월에는 이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까지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관심을 끌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이죠. 캘리포니아주 교직원 연금의 지원을 끌어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엑슨모빌의 3대 주주가 이제 뱅가드, SSGA,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죠. 그리고 블랙락, 이 세 곳의 지분을 다 합치면 뭐 20% 조금 못 미치는데 여기의 지지도 끌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거의 뭐 대반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반란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던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데런 루즈를 포함한 이 엑슨모빌의 CEO들이 사업 전략을 바꾸고 청정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수익성을 다각화할 것인지,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